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인학당의 유순복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송대의 철학자이자 성리학의 비조로 알려져 있는 주돈이의 애련설 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애련설 하면 사랑할 애자와 연꽃 연자, 이야기설 해서 사랑하는 연꽃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가 꽃 중에서도 특히 이 연꽃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의 사상적인 기반을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꽃 중에 사랑할 만한 꽃들이 매우 많은데 그 중에서도 도연명은 국화를 좋아했고, 그리고 당나라 이후에는 모란을 좋아했는데 그 주돈이 당신은 연꽃을 좋아한다 입니다. 예, 첫 문장부터 보시겠어요? 수륙 초목지화 가해자 심번. 수륙 물수 육지 육자죠. 예, 물가나 육지에서 나는 초목지화 풀이나 나무의 꽃 중에는 가해자 마땅할 가자죠. 사랑할 애자 사랑하기에 마땅한 것, 사랑할 만한 것은 심번 매울심, 마늘번 해서 매우 많다. 진, 도연명, 독애국. 그 중에서도 진나라 때의 도연명은 유독, 사랑한다. 무엇을? 국화를. 그 사랑할 만한 많은 꽃들 중에 유독 진나라 때의 도연명은 국화를 좋아했다. 자, 이 당내 세인 심의 모단. 자, 몸으로부터죠. 이씨 이자입니다. 당은 당나라 당자 해서 이씨의 당나라 때부터 이래로 세인 세상 사람들은 심에 매우 사랑했다. 무엇을? 모단. 모란이라고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모란을 매우 좋아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씨의 당나라라고 한다면 첫째 황제인 당고조 이연보다도 2대 황제인 당태종 이세민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이세민은 자기의 형과 동생을 죽이고 황제의 자리에 오른 과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관지 치라고 불리워질 정도로 중국 역대의 최고의 부흥을 일으킨 황제지요. 부강한 나라였던 만큼 그 시대의 백성들이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을 좋아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문장으로는 주돈이 이 시인의 연꽃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독 애연 지출언이 이 불렴. 나여자지요. 나는 유독 애연 연꽃을 사랑한다. 왜 그러느냐? 지출언이에요. 이 지자는 지시대명사로서 연꽃을 말합니다. 연꽃은 출언이에요. 나오다. 어디에서? 장소어조사 어자로 니자는 진흙 니자죠. 그 연꽃은 진흙에서 나왔지만 그러나 역접입니다. 그러나 불렴 물들염, 염색이라는 말 있죠? 물들지 않는다. 뭐에?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이 연꽃을 사랑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처염상정해서 처하다. 물들 염자죠? 더럽다는 의미가 있어요. 처염, 더러운 것에 있어도 상정, 항상 정, 깨끗할 정해서 항상 깨끗하다. 진흙 속에 있어도 여전히 깨끗하다. 속가에 살아도 물들지 않는 군자다운 그런 꽃이다 해서 요것이 이 주돈이 이 시인이 그 연꽃을 좋아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가 청년이 불료. 세탁하다 그러죠? 씻을 탁입니다. 청년 맑을 정자에 잔물결 연자예요. 요 물수변에다가 이을 연자가 있죠. 물이 계속 이어져서 흘러온다 해서 잔물결이에요. 이 연꽃은 맑은 그 잔물결에 씻겨지지만 이 역접입니다. 그러나
불요, 안일불의 요염할 요자예요. 요염하지 않다. 미에 대한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자는 새끼가 풍기는 그런 것을 말하죠. 누군가를 이렇게 홀리려고 하거나 그런 의미예요. 연꽃은 맑은 물결에 씻겨져서 청정한 맛이 있기 때문에 요염하지 않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그 연꽃을 사랑하는 이유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중통외직이에요. 중통, 가운데는 통에 있어요. 비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아, 나니 너니라고 하는 자기라고 하는 아집이 비어 있는 그런 상태를 중통이라고 말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직, 바깥은 곧다. 이것은 고둠, 절개 이런 것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중통하면서도 속이 비어 있지만 외직, 우유부단하거나 그런 식이 아닌 꼿꼿한 그런 절개를 표현하는 의미의 시어가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는 진흙 속에서 나지만 물들지 않고, 그리고 맑은 물에 씻겨도 요염하지 않고, 그리고 속은 비어있는 것 같은데도 절개를 지니고 있고, 요것이 이제 주돈이가 연꽃을 사랑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국화와 모란, 그 연꽃을 의인화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위 국화지 은일자야 해서 나여자죠. 주돈이 자신은 위 말한다, 생각한다고 해서요. 나는 생각한데 국화지 은일자야. 국화는 요 지자는요 조사입니다. 국화는 은일자, 은자라고 생각한다. 다음에 모단 화지 부기자야. 모란은 꽃 중에 꽃의 요 지자는요 소유격 조사입니다. 모단은 부기한 자라고 앞에 위자가 있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연화지 군자자야. 연화는 주돈이가 좋아하는 그 연화는 군자자야. 군자와 같은 군자다운 자이다. 그럼 왜 이 주돈이는 국화는 은일자고 모라는 부기자고 연꽃은 군자자라고 이렇게 딱 짚어서 말을 했을까요? 각각의 꽃의 특징이 있겠지요. 이 꽃들의 특징과 선비들이 좋아했던 그 정신 세계와 부합하는 그 꽃의 참 뜻을 알아보시죠. 첫 번째, 주돈이 선생이 국화를 굳이 왜 은일자라고 했는가? 먼저 국화는요, 호칭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째가 옥매예요. 이 매화 자체가 겨울에 향을 팔지 않는다는 등 선비정신에 부합하는 꽃으로 불려지는데, 그 매화에다가 옥자를 붙였습니다. 국화를 매화보다 한 끗 위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능국이라고 해서요, 능멸하는 국화 해서요, 국화는 한 해가 저물어가는 가을에 피는 꽃이죠. 서리가 내려도 전혀 상관없이 피는 꽃이라 해서 온갖 풍상을 능멸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능국이라고 하고요. 또 상하걸이라고 해서 서리상자이죠. 서리 아래에서도 자신의 절개를 굽히지 않는 걸, 호걸걸자에서 상하걸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약재로도 쓰이는데요. 이 국화는 냄새만 맡아도 회춘을 한다고 합니다. 국화잎을 많이 먹으면 수명이 는다고 수객이라고 하고, 또 마찬가지로 수명을 이어주는 데 도와주는, 이끌어주는 꽃 해서 부연수라고 합니다. 그럼 은일자의 개념에서 한번 국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국화를 은일자라고 하는 것은 봄부터 화려하게 피는 꽃들과 경쟁하지 않고 저물어가는 가을에 조용히 피는 듯이 안 피는 듯이 피는 그런 모습, 그리고 목단이나 작약처럼 또 화려하지도 않고 해서 마치도 벼슬을 버리고 속세를 떠나서 사는 그 은일자와 같다 해서 은일자라는 그 닉네임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또 가을의 황량함을 도의 경지에 비유해서
이 사군자의 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시를 통해서 이 국화의 참뜻을 살펴보시죠. 구런이라고 하는 초나라 때의 그 초사의 창시자라고 알려져 있는 구런이죠. 그 진시황이 그 육국을 통일시킬 때 그때 진나라를 견제하자는 반진주의를 내세움으로써 결국엔 모함에 걸려 명나서에 빠져서 죽게 된 그 구런이 자신의 그 은일자적인 삶을 노래한 시가 이소인데요. 그 중에서 한 기절이 있습니다. 석찬 추국지 나경 해서 저녁에는 추국, 가을 국화의 그 떨어진 잎사귀를 먹는다 면서 자신의 그 은일자적인 삶을 국화를 등장시켜서 표현한 그런 귀절이 있고요. 또 위나라 때의 종해라고 하는 문신이 국화부라고 해서 국화에 대한 5가지의 아름다움을 말한 문장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읽어보면 무릇 국화에는 5가지의 아름다움이 있네. 첫 번째는 원형고현 준천극야. 둥근 꽃송이가 고현 높이 매달려 있는 것이 마치도 준천극야. 하늘의 도를 본받은 것 같고 순황 부잡 후토색야. 다른 색이 섞이지 않은 그 순수한 황색, 노란색은 땅의 신의 색이니 국화의 생긴 모양은 하늘의 도를 본받는 것 같고 그 국화의 색은 땅의 도를 따르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조식 만등 군자덕야. 봄 일찍 심지만 가을에 늦게 피는 것은 군자의 덕이다. 속인들과 다투지 않는 군자의 덕이다. 그리고 모상토영 상경직야. 그 신서리를 무릅쓰고 꽃 이삭을 뿜어내는 그 모양이 굳세고 곧다. 게다가 유중경채 신선식야. 흐르는 그 물 위에 그 꽃잎은 신선히 먹는 음식이다 해서 국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도연명은 음주시 20수를 남기고 있는데 그 중에 5번째 시에 요 구절이 있어요. 이 19절은 정말 문학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아주 많이 일컬어지는 것이라 뺄 수가 없습니다. 채국 동리하 유연 견 남산 해서요. 케일체지요. 국화예요. 채국, 국화를 따면서 어디서? 동리하, 동쪽 울타리 아래서. 이 동리는요, 그 당시에 도연명은 중국 북앙현에 있는 율리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3대 은일지에 속하는 곳이에요. 이 율리에서 동쪽에 이 국화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국화밭에서 이제 술 담그려고도 했겠고 또 술잔 위에다가 둥둥 띄우기 위해서 국화를 따는데 이런 행위 속에는 국화가 지니고 있는 그 사상적인 의미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국화를 따면서 유연견남산이에요. 유연이 이 유자는요 그 유유자적의 유자로 보시면 돼요. 아주 한가롭게 여유롭게 견남산, 남산을 바라본다. 여기서 견자는요, 나무 목자의 사람 인자입니다. 이 견자는 무엇을 봐야겠다, 혹은 관찰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눈이 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목적 없이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아일체, 사물과 내가 그냥 동일시된 거예요. 자타의 구분이 없는. 그러니까 국화꽃을 따고 남산을 바라보고 이런 것이 어떤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자연과 합일된, 자연과 동일시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이 19절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것으로 국화가 의미하는 말을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모단이에요. 모단, 화지부기자야. 모단은 꽃 중에 부귀한 것이다. 꽃 중에서도 아주 화려하고 풍성하고
다분히 속세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단은요, 요 수컷 모자에 붉을 단자, 붉을 란자라고도 해요. 그래서 모단 혹은 모란이라고 하죠. 근데 이걸 또 북한의 김일성이가 나무에 피는 난초 같다 해서 목란이라고 해라 이렇게도 말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름이 정해지기 전에는 대작약이라고도 했답니다. 원래 우리의 본 이름은 함박꽃나무래요. 그래서 굉장히 꽃이 화려하고 풍성한 부귀를 상징하다 보니 황제의 꽃이라고도 불리고 화중화, 백중화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하늘의 향기가 나는 나라의 최고의 그 으뜸가는 미인을 국색천향이라고 하는데 이 모란의 아름다움을 국색천향이라고도 말합니다. 동진시대 때 그 왕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란꽃에 대해서 말한 글귀가 있는데요. 이 작가가 왜 이런 글을 남겼는가를 간단히 읽어보면 대추꽃은 매우 작지만 능히 열매를 맺고 뽕잎은 비록 아주 약하게 부드럽지만 명주실을 만든다. 그런데 참 우습게도 모란꽃은 크기는 매우 큰 것 같은데 열매도 맺지 못하고 가지도 비었네 라는 구절이 있어요. 모란꽃은 화려하고 크고 하지만 속도 비었고 그냥 실속이 없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은일자라든가 이 사상가들이 볼 때 죽으면 가져가지도 못하는 허망한 부귀를 쫓는 것과 같다. 그죠? 다음에 이제 연화지 군자자야. 연꽃은 군자자이다. 군자다운 자이다. 연꽃은 왜 군자라고 했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돈이는 대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불가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신유학, 성리학을 열은 사람이라고 했죠. 때문에 이 불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연꽃이 상징하는 바를 수용했다고도 보겠지만 이 교를 떠나서 이 연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불가나 육아나 상관없이 사랑할 수 있는 꽃이라는 것이죠. 특히 이 연꽃을 의미하는 이 화자가 중국식 발음으로 흐어잖아요. 그런데 화합의 화자가 중국식 발음으로 흐어고 거기다가 이 합할 합자도 중국식 발음으로 흐어입니다. 그래서 이 연꽃의 하와 그 화합과 발음이 같기 때문에 이 연꽃을 그 화합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꽃이다 해서 이 유가인들, 선비들이 사랑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아무리 좋게 꾸며서 얘기한들 이 글을 읽어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이윤영이라고 하는 18세기 때의 문사가 있었는데요. 그의 그 서지 상하기라는 글에서 연꽃을 칭송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연꽃의 푸른 잎과 붉은 꽃, 하얀 뿌리와 검은 열매는 대개 사시의 기운을 겸비한 것이고 또 반드시 여름과 가을이 교차하는 시절에만 꽃을 피우는 것은 대개 그 꽃이 오행의 성품을 겸하고 있다 해서요. 푸른색, 붉은색, 흰색, 검정색에다가 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요게 오행상 토, 황색입니다. 그래서 이 꽃이 오행의 성품을 겸한 관계로 중화의 덕을 온전히 하고 있다. 그래서 연꽃의 생태를 이게 중화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요. 하물며 연잎의 열매는 생명을 연장하는 상약이고 향기는 난초와 같이 맑으며 줄기는 대나무같이 비어있고 잎은 파초나 오동잎처럼 크며 색은 금을 녹인 듯 광택이 난다네 하면서 연꽃의 그 효용과 그 아름다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그 연꽃은 마치 모란처럼 풍성하고
다듬은 옷과 같이 고결한데 잔물결에 씻겨 스스로를 깨끗이 하기까지 한다네. 진흙에서 나왔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아 염계 선생의 찬양을 홀로 받아 군자와 버탈 만한 덕이 있다고 하였으니 저 국화의 서늘함과 매화의 청초함 같은 일개 절목에 어찌 비할 수 있겠는가 라면서 연꽃을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이제 마지막 문장이에요. 예, 결론이죠. 희 국지에 도후선 유문. 희, 감탄사예요. 근데 논어선진편에 희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희, 천상여 천상여. 하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하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해서 요것은요, 공자가 제1제자인 안현이 죽었을 때 슬퍼하면서 말한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요 희 하면요, 너무너무 슬플 때에 내는 감탄사예요. 탄식하는 거죠. 모든 교는요, 교선 일치해서 그 이론적인 교와 수행을 말하는 선이 같이 가야 되는데, 수행 실천을 담당했던 공자의 제자인 안현이 죽음으로써 육아의 그 절름발이적인 증상으로 이어지는 이론 중심의 육아로 발전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 공자님이 미리 예감하시는 말씀이죠. 안현이 죽음으로써 그 육아의 그 수행 실천의 부분이 끊어지는 것을 예상한 슬픔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시를 지은 주돈이 선생이 이 불가와 도가의 그 형이상학적인 부분을 그 육아에 접목시킴으로써 새로운 신유학, 성리학이 이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희자는요, 그 공자가 말했던 그 그 느낌이에요. 너무나 슬프다예요. 그냥 단순히 하면서 감탄으로 한 게 아니라 너무 슬픈 의미를 지금 이 희자에 넣고 있습니다. 그럼 주돈이 선생은 뭐가 그렇게 슬픈 것인지, 국지에 도후 선유문. 국지에, 여기 지자는요, 목적격 조사입니다. 그래서 국화를 사랑하는 자는 도후, 도연명 선생 이후에는 드물 선자예요. 이 생선 선자지만 옛날에는 물가 아니면은 생선 먹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귀하다, 드물다예요. 유문, 국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드물다. 거의 국화를 좋아하지 않는다죠. 그러면서 연지에 동여자 하인, 여기도 지자가 목적격 조사예요. 연지에 연꽃을 사랑하기를 동여자, 같을 동이고 나여자죠. 주돈이 선생을 말하는 거죠. 주돈이와 같이 하는 자, 나만큼 연꽃을 좋아하는 자가 하인, 어디 하지만 인자와 붙어서 누구이냐, 어떤 사람이냐, 나만큼 연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없을 것이다. 반면에 모단지에 의호 중의, 여기도 지자가 목적격 조사입니다. 모단지에 모란을 사랑하는 이는 의호, 이 의자, 마땅할 의자에다 호자를 붙여서 부사화 시켰습니다. 의당, 의례, 중, 마늘중이죠. 마늘, 의자는 확실하지 않은 의문 종결 어미사입니다. 언자를 넣지 않고 의자를 넣습니다. 뭐뭐할 것이다예요. 의당 많다가 아니라 의당 많을 것이다. 도연명처럼 국화를 사랑하는 은일자도 드물 것이고, 그리고 나처럼 연꽃을 좋아하는 군자도 없다. 반면에 부귀를 상징하는 이 모란을 사랑하는 자는 의당 많을 것이다. 이 주돈이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대한 감정을 시에 담았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도연명 같은 은일자도 드물고 나와 같은 군자도 없을 것이다. 그것이 너무너무 애석하게 슬프구나 해서 공자가 안현이 죽었을 때의 그 탄식하는 그 감정과 같은 정도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 그런 희자를 지금 넣어서
이 주돈이의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돈이는 자신이 연꽃을 좋아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그 모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엄청 많을 것이다. 그러한 세태를 지금 슬퍼하는 거예요. 예, 아, 이 세상이 그렇구나 하는 그 슬픈 감정을 요 휘로 담았습니다. 동영상을 20분 넘지 않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아직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이것저것 넣으니까 지루해서 구독자들이 많이 늘지 않는다고들 하시는데, 예, 이걸 뭐 지금 제가 20분 안으로 줄이려고 애를 썼는데요. 지금 뭐 녹화가 지금 50분이나 지나서 이거를 엄청 잘라서 20분 내로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채널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충고를 해주시는데 제가 거기에 부응하지 못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 공부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글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